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작년 말 12월 17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취역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있긴 했지만 그건 소련 붕괴 후 싼값에 들여와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산둥함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직접 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산둥함이 진정한 항공모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미중 대결 구도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공모함으로 북태평양 일대에서 전력 훈련에 나서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항공모함의 내부를 까보니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배치됩니다. 항모를 배치한다는 건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고 그 국가의 군사력,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모 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재기는 말뜻 그대로 군함에 실은 항공기입니다. 항공모함의 힘은 탑재한 함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물론 2012년 취역한 라오닝함조차 함재기의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 취역 후인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데 익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기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항모수를 5대에서 6대까지 늘리려는 상황에서 향후 비행 조종사 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재기의 이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출기가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에는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륙 시에 조종사가 엔진을 스스로 조종하는 자유 이륙 방식에 의해 고도의 조종사 숙련도가 요구되고 엔진이 쉽게 손상되며 날개 충격이 큰 단점이 있어 구소련 이후 인도 해군만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함재기 조종사가 기계적 이착륙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조종사 숙련도에 의지해 잦은 엔진 과부하와 날개 손상으로 함재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랴오닝을 배치한 지 3달이 돼서야 시야가 잘 보이는 낮 시간에 이착륙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처음으로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밤에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중국의 항공모함은 밤에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야 막 이착륙을 했으니 당연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들도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신규 조종사 모집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 조종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숙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함재기인 J-1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J-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이니 J-1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미 국방정보국이 지난해 1월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톤으로 제한될 것이며 J-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J-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유기나 조기 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산둥함은 항모 전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조차도 연료와 무기를 제대로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형편없는 전투기를 항모 함재기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재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모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와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대로 된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이걸 수입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제 Su-33 함재기의 프로토타입을 입수해 이를 베껴다가 J-15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기술 없이 엔진을 완전히 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J-15는 굉장히 무거우면서 엔진 출력은 더 약한 함재기로 태어났고 허락 없는 기술 복제에 화가 난 러시아가 Su-33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역시 F-35B는 동맹국에만 판매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수입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해양 굴기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2025년까지 핵 추진 항모 2척 등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 전력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함재기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비를 늘리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 호랑이 격인 이 항모 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